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일었던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전국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100% 민자로 추진하는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설악산 대청봉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5색 케이블카를 설치할지 말지 40년 넘게 이어진 찬반 논란은 결국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환경 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던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의 분위기도 반전됐습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반전된 분위기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을 잇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7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검토하게 되는데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 등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최종 노선이 낙동정매 완충 구역과는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에서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를 내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다 해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기본인 거죠.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한하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 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되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이 40여 년 만에 환경부 관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인 에드낙과 수소와 암모니아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그린 수소를 경제적으로 수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저탄소 솔루션 사업을 설명했으며 에드낙의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에드낙이 생산한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에 담은 뒤 울산 신항시설에 저장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했고 에드낙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사절단은 이어 아부다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방문해 11월 열리는 총회에 울산시 대표단을 초청해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공인 주간 50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어제 울산에서 제7차 지역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제 포럼은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수도 울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울산의 산업구조 특성상 사업체의 탄소 배출량의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 전환의 롤모델 도시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주도로 열린 ERT 기부 사업의 1호 전달식이 어제 울산 북부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ERT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 모임으로 삼성과 SK 등 76개 기업이 포함돼 있으며 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 프로젝트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제1호 기부 사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소방관들의 휴식 전용 차량에 재난 회복 차량 8대, 효성에선 3억 원에 달하는 소방관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소방청에 지원했으며 금양 그린파워와 우길전설도 함께했습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지부가 SO일 샤인 프로젝트에 지역민을 최우선 고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일과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샤인 프로젝트 투자 양해각서에 울산 시민 우선 고용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또 샤인 프로젝트 현장 노동자 편의와 주차단 해소를 위해 통근버스 시스템 운영과 노동자 사고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산남읍 가천리의 한 군 사격장에서 포사격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6대를 포함한 장비 30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 등 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진화를 벌였으며 불은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1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군 사격장에서 포사격으로 인한 산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단속하던 단속원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을 밀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 단속을 하던 단속원 A씨는 압수한 상품을 돌려달라며 매달리던 60대 노점상 B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미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점상 B씨는 해당 사고로 어깨가 골절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사고가 불법 노점 단속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며 단속원이 노점상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보상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3월에서 4월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월 평균 5.8명으로 연평균 4.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혼잡 교차로와 국도 진출입로 등 교통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많아졌는데요. 지난해 울산시가 발굴한 위기가구만 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남구청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눔 천사기금으로 기존 복지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의사가 어르신의 치아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리받지 못한 어르신의 치아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남구청이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E+ 사업에 참여해 이번에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관리를 못한 사이 이가 많이 빠져 그동안 음식을 씹는 것도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치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좀 덜 들고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왔죠. 지난해 울산시가 발굴한 울산시의 위기가구는 2만 7천여 명. 이 중 남구민은 1만 300여 명으로 약 38%에 달합니다. 이에 남구청은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천사기금을 활용해 기존에 남구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정성으로 맞으신 기금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E+ 사업과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찾아내어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나눔천사기금 모금액은 총 28억 원. 남구청은 나눔천사기금을 통해 E+ 사업뿐만 아니라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희망둥지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는 등 남구만의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에 대해 울주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순걸 군수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에 울주군 유치 등을 주문하는 한성환 의원의 군정 질문에 울주군에 유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군수는 울산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를 울주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고 반려동물 문화 관련 전담팀 신설에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길고양이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며 중증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는 숲이나 들판같이 풀이 우거진 곳에 주로 서식해 길고양이의 경우 바이러스 위험 노출도가 높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계절별 행정구역별 감염 양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속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원탁 토론을 개최하고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이어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 대응 전담 지원팀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 가운데 31명이 폐암으로 확진된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는 2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명이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 1,273명 가운데 1,17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11명이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이 나타났습니다. 또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성 결절은 28명에게서 발견됐고 당장 폐암은 아니지만 향후 발병 소지가 있는 양성 결절 역시 211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들에게는 산재 신청 안내를 지원하고 경계성 결절이 발견된 종사자들에게는 추적 검사에 필요한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을 연중 운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고입과 대입 상담을 방문과 전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 고등학교에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운영하고 8월과 12월에는 대입 상담의 날, 10월에는 대입 모의 면접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영유아 돌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무료 검진이 진행됩니다. 검진 대상은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일용직 근로자 936명과 산모신생아 관리사 324명 등 1,260명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이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5만 원에서 12만 원에 달하는 검진비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핵 검진과 조기 치료가 영유아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예술관이 올해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너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문화부문 운영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현대예술관은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5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스포츠 등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체험활동으로 강북관 내 초등학생 가족이라면 누구나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대중소 상생 투자 기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두 6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기업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울산 이전 자금이 지원됩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대기업 수요 기술이나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고 앞으로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도록 후속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